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고대 문명이 살아 숨쉬는 천년의 고도입니다. 자바의 전통 예술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로 매력이 가득한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지요. 족자카르타 시내를 벗어나면 이슬람 이전 힌두교 시대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고원은 족자카르타에서 북서쪽으로 13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족자카르타 시내를 벗어나 보로부두르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녹색의 푸르름이 우거진 한적한 시골길을 달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차를 세웠습니다. 길 옆 밭에서는 농사일이 한창입니다. 디엥고원을 가기 위해서는 중간 기착지인 워노소보 작은 도시를 거쳐야 합니다. 신도로산과 순빙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평화로운 도시 우노소보는 해발 1000m 안팎이어서 항상 시원하고 습한 날씨를 보입니다. 워노소보 시내에 있는 옹클록이라는 식당은 인도네시아식 전통 국수가 맛있는 곳입니다. 워노소보 거리에는 말이 끄는 이륜마차인 도카르카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워노소보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산악풍경의 고원지대가 시작됩니다. 고원의 시원한 날씨는 더운 계절의 큰 매력이지요. 길가에는 담배밭도 많이 보입니다. 화산 활동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화산이 가둬다 준 비옥한 토양에 기대서 산간의 계단식 밭을 일구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단식 다랭이 논에는 감자도 많이 재배합니다. 화장실도 갈 겸 킹스 디엥 호텔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디엥 환영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 시내 번화가에 도착한 듯 하네요. 숙소를 정하고 나서 산책 삼아 마을 어귀에 있는 힌두 사원군을 돌아봅니다. 사원 주차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디엥고원은 이슬람 이전 힌두교 시대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엥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신들의 자리라는 뜻을 지녔다고 하니 이곳이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스러움을 지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늘함과 청량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숯불에 옥수수를 굽는 노점상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눈망울이 초롱초롱 귀엽습니다. 해발 2100여 미터의 브라우산 고원지대에 있는 디엥고원에는 시바신을 모신 8개의 힌두 사원 유적군이 있습니다. 19세기경에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름을 본따 사원의 명칭이 지어졌고 아르주나 힌두 사원군으로 불립니다. 건립 시기는 7, 8세기로 추정되는데 중부 자바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구조물입니다. 족자카르타에 있는 프람바란의 사원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좀 작아 보입니다. 대부분 파괴되어 그 형태만 남아있지만 자바 지역 최고 사원으로서의 면모가 물씬 풍깁니다. 비마 사원이나 드와라와티 사원도 있습니다. 드와라와티 사원은 디엥의 다른 사원들 사이에서 맨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 사원은 프라우산 기슭에 있는데 길이 5m에 높이 6m의 직사각형의 사원입니다. 모양은 일반적으로 가토카차 사원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원의 지붕은 모퉁이의 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드와라와티 사원 근처에는 파리게지 사원도 있습니다.
현재 이 파레케지 사원은 파괴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원은 실제로 디웬고원 지역의 다른 사원보다 관광객에게는 좀 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사원은 지역 주민들에 따라 여전히 예배 장소로 자주 사용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19세기경 발견했을 때는 많은 사원이 이미 호수에 수몰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 일대가 습지대로 되어 있어서 아침 무렵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신비로운 경관을 자아냅니다. 한때는 400여 개의 사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20여 개의 사원들만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이 아르주나 사원군이고 외관은 남인도 건축 양식과 유사합니다. 주변에 카톳 가차 사원이 있고 이곳에서 남쪽에 시바신의 얼굴을 새겨놓은 비마 사원이 보입니다. 이 사원은 이 땅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한때 평지를 배수했던 고대 지하터널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에는 기투카차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의 건축 패턴은 힌두교가 확산된 초기의 것으로 고대 마타람 왕국의 통치 기간인 8세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물건을 파는 사람이 모이게 되죠. 간식거리를 파는 사원 근처의 노점상입니다. 감자에 버섯도 찢어 넣어서 맛있게 보이는 간식거리입니다. 옥수수를 구워서 파는 사람도 있네요. 이곳은 적도 근처이지만 2000m의 고지대여서 가게에서는 긴팔 스웨터와 털모자를 팔고 있는 게 눈에 이채롭습니다. 팔목에 차고 있는 시계의 고도가 2006m를 나타내고 있네요. 사원 구경을 마치고 시키당 분화구에 왔습니다. 매표소로 가는 길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점상과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각종 과자와 기념품들을 진열해서 팔고 있네요. 디행화산의 분화구 중 가장 대표적인 분화구 중 하나가 유황 성분이 많으며 여러 온천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시키당 지열지대라고 하는 분화구 바닥 웅덩이에서는 진흙이 끓어튀면서 유황 연기와 수증기를 뿜어냅니다. 어지간한 연못 크기만한 것부터 조그만 온천 샘만한 것까지 크고 작은 분화구에서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분화구에서 나온 유황이 섞인 돌인데 부작용 없이 병을 치료한다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디행고원은 실제로 고대 프라오산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칼데라입니다. 분화구 안에는 진흙 사이로 거품이 일며 수증기들이 계속 피어나오네요. 디행고원 분화구는 1981년 화산 분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접할 수 없는 화산을 가까이서 보니 무척 신기하네요. 지구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분화구 옆의 구멍에서도 수증기가 연신 뿜어 올라옵니다. 시키당 분화구를 구경한 후 시간이 좀 남아서 경치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하니 오토바이맨이 바람의 언덕으로 데리고 오네요.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에는 빠빠야 나무에 열매가 탐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빠빠야. 이거 또 안 탈 수 없지. 색깔이 기가 막히네.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호수를 보니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냥 푸른빛이 아니라 짙은 옥색빛에 가까운 신비로운 색깔의 호수입니다. 운치 있는 돌계단을 올라가면 바람의 언덕이 보입니다. 계곡을 가로질러 걸려있는 줄다리가 아슬아슬하네요. 힘들게 계단을 올라와 걸어 내려가기가 힘들면 시원하게 고온의 바람을 가르며 지프라인을 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와우. 디행고원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 돌 바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바위의 높은 위치와 나무와 감목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소리가 납니다. 나무의 잎을 뒤틀리고 날려버린 바람은 휘파람과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 미묘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잘생긴 왕자와 아름다운 공주가 살면서 생긴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유혹한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돌로 만들어버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위 사이로 바람 소리를 내는 것은 아내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한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오니 아름다운 파노라마 풍경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힘들여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텔라가 와르나가 보입니다. 텔라가는 호수라는 뜻이지요. 이 호수가 옥빛인 것은 유황 성분 때문입니다. 호수의 물이 햇빛에 노출되면 텔라가 와르나의 바닥에 있는 유황 태적물에 의해서 빛이 굴절이 일어나 물의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색깔의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유황 때문에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전혀 살지 못하는 죽음의 호수입니다. 전망대를 오르는 돌계단 옆에는 차와 간식거리를 파는 포장마차 가게가 있습니다. 이 허름한 포장마차 가게 창문으로 보이는 호수 풍경이 일품입니다. 텔라가 와르나 디행고원 단지 안에는 디행고원 극장도 있습니다. 이 디행고원은 사람들과 화산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주민들도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화산도 화산토와 지열을 제공해서 농작물 재배와 지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이 지역에는 대부분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감자를 위주로 다양한 고랭지 작물들을 요리하는 걸 하나 있습니다. 찍어야죠. 아니, 서 교수님. 조그마한데 이거 햇빛이 커졌어. 컵라면도 넣고 신라면도 넣고 옆에 양고기. 옆에 요리하는 양고기도 하나 얻어서 넣었습니다. 양고기 소세지도 넣었어? 있습니다. 소세지도 엄청 커졌어. 양고기 얻어서 먹었어? 예. 무지하게. 이 집에 있는 마늘도 넣고 고추도 그렇죠. 넣으니까 맞아. 매콤하네요. 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거의 익지 않았을까? 됐을 거예요. 좋습니다. 완전 MT분인데. 대학생 MTV 완전히. 디행고원에서는 새벽에 택시를 부르기가 힘듭니다. 숙소에서 오토바이 기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분하고 구경을 가고 있습니다. 고원의 시원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맛이 상쾌하기 그지없네요. 오토바이 세대가 신나게 산길을 달려 올라갑니다. 분화구가 아닌 회사의 정문을 통과하는 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공장 정문에 친환경적인 지열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도로 옆 큰 파이프에서는 수증기가 새어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파워 플랜트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 지열 발전소인 듯 합니다. 앞불사. 오토바이 기사가 분화구를 보러 가자고 한 것을 잘못 알아듣고 지열 발전소로 왔네요. 안내판을 보니 1995년에 세워진 60메가와트의 국영 지열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안은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입구에서 둘러보고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디행고원 지역 화산 분화구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파이프를 통해 보내는 듯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열 에너지 자원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잘못 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 또한 배낭여행의
묘미입니다.